김선욱 씨 피아노 리사이틀 다녀왔습니다. 이 영상을 만들지 말지 좀 고민을 했어요. 좋은 얘기만 나올 수가 없는 공연 후기 영상이 될 것이고, 그런 경우에는 저는 공연 후기 영상을 안 만드는 편이거든요. 열심히 준비해서 연주자들이 공연을 올렸는데 이렇게 안 좋은 평이 시중에 떠돌아다니게 만들고 싶지는 또 않아가지고 안 만드는 편인데, 그럼 지금 왜 이 영상을 만드느냐 하는 배경 설명을 먼저 좀 하면서 김선욱 씨에 대한 저의 원래 생각을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왜 가게 됐냐, 이번 리사이틀을. 제가 작년 이맘때 공연 몇 개 보러 갔는지 카운팅을 해보니까 이미 그때 세 자릿수가 넘었었어요. 그런데 올해 김선욱 씨 리사이틀이 22번째 공연이었더라고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제가 올해는 정말 공연에 엄선해서 보러 다니고 있다는 게 좀 증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패하지 않을 공연만 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김선욱 씨 리사이틀이 제가 셀렉한 라인업에 들어가는 게 조금 어색해요. 김선욱 씨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좀 모험을 하는 중이고 실험적이고 도전적인 프로그램들을 많이 구성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잘하는 것만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그렇거든요. 그래서 아직 성장 궤도에 있는 피아니스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공연이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되게 좋을 가능성도 당연히 상존하죠. 근데 요새 그런 공연 저는 안 가고 있거든요. 근데 갔단 말이죠. 그럼 제가 김선욱 씨 팬이냐? 김선욱 씨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예전에 김선욱 씨가 리사이트를 하고 콘체르토 했을 때 관객 평을 돌이켜봤을 때 맨날 좋은 평을 하지는 않았어요. 저는 김선욱 씨가 베토벤 하는 거 되게 좋아하고 앨범으로도 좋아하고, 그리고 실제 실황 공연 갔을 때도 너무 좋았었어요. 유럽 챔버 오케스트라랑 베토벤 콘체르토 4번 했었는데 진짜 그거 너무너무 좋았거든요. 손에 꼽히게.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김선욱 씨가 베토벤을 한다, 그러면 저는 반드시 갈 것 같은데, 이번 프로그램은 하이든, 슈만, 슈베르트 960이었단 말이에요. 960에 대해서 또 할 얘기가 많죠. 콩쿠르 우승하고 약간 기술적인 거라든지 화려한 것들에 대해서 칭찬 많이 받는 피아니스트들이 갑자기 960을 하면서 자신의 깊이를 증명하려고 할 때 이 곡을 많이 선곡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프로그램 자체는 2부 프로그램은 좀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슈만 콘체르토 얘기를 먼저 또 해보면은, 예전에 밤베르크 심포니랑 슈만 콘체르토를 김선욱 씨가 한 적이 있었는데 너무 몰입하기 어려웠던 기억이 납니다. 일단 밤베르크 심포니가 훌륭한 반주를 해줬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김선욱 씨가 연주했던 슈만 콘체르토의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베토벤 콘체르토처럼 생각되더라고요. 베토벤처럼 치는 게 뭔지를 그럼 정의를 해야겠지만 그건 좀 차치하고, 제가 듣기에 그게 슈만이 아니어서 너무 몰입하기가 어려웠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재밌고 신기하다, 신선하다, 역시 김선욱스럽다 이런 생각을 하긴 했지만 그 공연 자체에 몰입하기는 되게 어려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 제가 하는 생각이 있어요. 이 연주자가 나보다 훨씬 더 이 곡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다. 저 연주자가 하는 해석을 한번 들어보자, 이렇게 생각을 일단 합니다. 그렇게 해도 몰입이 잘 안 되면 그 다음으로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작곡가에 대한 생각, 그리고 그 곡에 대한 원래 인상을 엄청 지우려고 애를 써요. 난생 처음 듣는 곡처럼 이 곡을 들어보자, 이렇게 공연장에서 생각을 하거든요. 관객 입장에서도 잘 들으면 좋은 거니까 시간은 어차피 거기서 보내야 되는 거고, 그렇게 애를 쓰고 애를 쓰면서 그때 슈만 콘체르토를 조금 그래도 재밌게 흥미롭게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슈만에 대해서도 이분이 연주하는 거가 엄청 좋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갔던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김선욱 씨 리사이트를 가면서 공연을 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2년 5월 15일에 있었던 김선욱 씨의 슈베르트 리사이틀이 있었는데, 지금 프로그램은 찾아보니까 잘 안 보이던데, 그때 제 기억이 맞다면 슈베르트를 하셨었는데 생각보다 슈베르트 잘 어울리셨다는 기억이 납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960은 진짜 어려운 곡이거든요. 그거 잘 쳐서 관객으로 앉아있는 저한테 그 곡이 와 닿고 진짜 좋았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정말 드물었던 기억이 납니다. 중견 이상의 피아니스트들에게서만 이게 가능한 무언가가 있는 곡인 것 같아요. 그 망설이게 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1부에 구성이 됐던 하이든과 슈만의 다비드 동맹 무곡 같은 경우는 잘 안 올라가는 곡이니까 이거 한번 들으러 가보자, 김선욱 씨랑 그리고 좀 잘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1부만 듣고 집에 올 수도 있겠다, 1부만 듣고 집에 오자, 사실 이런 결심을 하고 갔던 공연이었습니다. 그럼 1부 프로그램부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하이든의 E 플랫 메이저를 치셨는데 너무 잘 어울렸어요. 김선욱 씨가 이제 보여줄 수 있는 아름다운 음색과
가벼운 터치 이런 것들이 잘 구성이 돼가지고 진짜 생각보다 잘 어울리더라고요. 제가 이 곡을 먼저 예습하면서 느꼈던 거는 어떤 부분들에서 김선욱 씨랑 잘 어울리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까지도 너무 잘 어울리고 김선욱 씨 자체가 되게 잘 보이는 것 같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1악장에서 되게 크리티컬한 미스터치가 있으셨는데 저는 그런 게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곡의 완성도가 너무 높다 보니까 그 미스터치가 너무 아쉬울 정도로 하이든 진짜 잘 어울리신다, 이거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 훌륭하게 해석을 해내서 1, 2, 3악장이 쭉 다 연결됐을 때 관객한테 한 번에 다 메시지가 와닿을 수 있는 그런 공연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슈만의 다비드 동맹 무곡을 했는데, 이거 약간 슈만 얘기하면은 많이 나오는 얘기들이 있잖아요. 슈만이 가지고 있던 두 개의 자아, 되게 부분들에서 좋은 게 있었어요. 두 가지의 슈만의 성격이 다 잘 와닿게 연주를 했던 것 같아요. 슈만 어제 듣고 호평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전에 슈만 콘체르토 들으면서 느꼈던 이거는 슈만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던 그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대를 엄청 하게 됐었어요. 다만 이 다비드 동맹 무곡 자체가 엄청 긴 호흡으로 이끌고 가야 되는 곡이고, 그 곡 사이사이들마다 캐릭터가 슈만이 다른 걸 보여주도록 요구를 하는 악보인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무리 캐릭터가 변하더라도 한 호흡으로 이렇게 쭉 연결이 되는 게 연결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 각 하나하나의 경우에는 되게 잘 살리셨고, 그리고 중후반부로 가서는 정말 몰입해서 들을 수 있었고, 아름다운 부분들에서 정말 터칭되었다가 격정적인 부분에서 또 살릴 것은 다 살리고 좋았는데, 한 호흡으로 끌고 가는 어떤 그 연결성, 유기성에 있어서는 저는 좀 아쉬웠어요. 그렇지만 김선욱의 엄청난 발전을 봤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무엇보다 좋았던 건 이 일부 하이든이든 슈만이든 김선욱이라는 캐릭터가 정말 잘 보이게 구성을 해서 연주를 하시더라고요. 김선욱 씨를 제가 오래 봐왔고 어릴 때부터 쭉 같이 커온 느낌이 있는데, 처음으로 김선욱 씨라는 사람을 알게 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일부 공연이었습니다. 이건 진짜 제가 생각했을 때 관객이 느낄 수 있는 가장 좋은 평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일부가 끝나고 나서 제 오른쪽에 계셨던 분은 안 들어오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이해가 돼요. 왜냐면 이게 곡의 완성도 자체만으로 봤을 때에는 나는 2부는 더 안 듣고 싶어, 슈만 이렇게 친다면 2부가 어떨지는 내가 짐작가, 이러면서 집으로 가게 되는 관객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연주였을 수 있어요. 저는 되게 좋게 들었고요. 그렇지만 가신 분들도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2부 곡이 960이잖아요. 가실 수 있는 그 마음을 너무 이해하고요. 그리고 이제 2부가 시작이 됐는데, 그 처음 부분 너무 이렇게 조용하게 잘 시작이 되잖아요. 첫 도입부는 저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일단 되게 산만한 상태에서 딱 시작을 하셨는데, 그렇구나, 슈베르트 이렇게 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듣다가 저음부에서 이렇게 울리잖아요. 왼손으로 울리는 그 부분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베토벤인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열정이 시작돼야 될 것 같은 그런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어보니까 김선욱 씨가 이걸 가지고 무엇을 하려고 했는지를 알긴 알겠었어요. 굉장히 다채롭게 성부를 다 들려주고 싶은 욕심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 960은 그런 곡은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3악장에서 이렇게 딱 울리는 그 소리들을 여러 가지 형태로 표현하면서 그 울리는 그 정적 같은 것들을 표현하고 싶어 하셨는데, 종소리처럼 그게 그런 곡인가, 그렇게 치는 게 맞는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960은 처음 시작하고 한 30초 지나서 제가 만약에 가장 가의 좌석에 앉아 있었으면 나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바로 들더라고요. 집에 갈 걸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제가 합창석에 앉아 있었는데 1층 좌석에 앉아 계시던 어떤 분이 그 중앙에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짐을 챙겨서 나가시는 걸 제가 봤어요. 너무 이해가 갑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듣다가 왠지 앙코르는 내가 좋아하는 곡을 해줄 것 같아, 기다려보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공연했던 날이 좀 여름 더위가 엄청 심하다가 비가 오면서 약간 선선해지는 그런 날씨이기도 했고, 김선욱 씨가 브람스 117, 118 같은 거를 앵코르로 많이 해주는 걸 제가 알고 있었고, 이 사람이 절대로 베토벤을
앙코르를 해줄 것 같지 않았고 프로그램 구성상 갑자기 베토벤이 끼어드는 것도 어색하고 그래서 저는 브람스가 반드시 나올 거라고 좀 예상을 하고 갔던 공연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슈베르트를 듣고 처음 딱 앙코르를 해주시는데 117-1번을 하셨어요. 역시 그렇군. 근데 두 번째로 나와서 별로 밀당하지 않고 117-2번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잘 듣고 이제 제가 기대하는 건 117-3번을 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죠. 잘 버텼다. 그런데 갑자기 말씀을 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사실 이 말씀 때문에 제가 공연 후기 영상을 만들게 된 겁니다.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어릴 때 피아노를 왜 치지? 음악을 왜 하지? 이런 생각을 하셨대요. 거기서부터 저는 약간 온몸에 소름이 돋으면서 아니 김선욱 같은 사람도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야? 이런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음악이 좋기는 한데 음악을 왜 하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셨대요. 그런 생각을 하던 와중에 자기 선생님이 이제 들려줬던 곡, 그래서 엄청 감동을 받았던 곡이라고 하면서 슈베르트의 안디 뮤지크, 음악의 개를 들려줬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시작하는데 아름답길래 아름답구나 하고 있었는데 딱 어떤 패시지에서 제가 딱 클릭이 되면서 눈물이 진짜 펑펑 쏟아졌었는데요, 어제. 제가 김선욱 씨 공연을 가게 됐던 이유, 그러니까 정말 실패하지 않을 공연만 셀렉해서 가는 이 와중에 김선욱 씨 공연을 갔던 이유가 사실은 김선욱 씨가 하는 이런 생각들 때문이라는 게 좀 확실해지는 순간이었어요. 사실 바쁘고요, 저. 근데 그 와중에 김선욱 씨는 보고 싶은 연주 중에 하나인 거예요. 엄청나게 완벽하거나 진짜 어떤 대가의 반열에 올라서라기보다 진짜 제가 이날 리사이틀에서 본 거는 정말 맹렬하게 음악에 대해서 사랑을 표현하는 김선욱 씨를 봤어요. 960 정말 저는 별로였지만 그걸 끝까지 다 듣고 나니까 이 사람이 음악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는 알겠더라고요. 일부 곡들은 더 그랬고요. 그래서 누가 음악 사랑한다는 거를 고백하고 있는 걸 듣는 걸 제가 마다할 수가 없는 사람이다 보니까 김선욱 씨 리사이트를 가게 된 것 같습니다. 김선욱 씨 이제 지휘하시는 거 보면 아직 좀 되게 본인이 지휘자 하고 싶으면서도 어색해하고 좀 민망해하고 수줍어하는 그런 모습들을 커튼콜에서 저는 많이 보거든요. 정명훈 씨 되게 좋아하는 것도 제가 알고 있고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음악을 관객들에게 해석해서 들려주고자 하는 본인의 사명? 그걸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이 연주에서, 이 공연에서 굉장히 잘 느껴져서 다음번에 김선욱 씨가 공연을 해도 또 가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김선욱 씨 팬들께서 혹시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셔서 제가 하는 말이 불편하시다면 존중합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들었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